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8월 5일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비 소식 있습니다. 덕분에 최고기온 82도로 떨어지면서 무더위 한풀 꺾이겠습니다. 최저기온 70도입니다. 8월 6일 날씨입니다. 5일 비 소식 여파 6일까지 이어지며 최고기온 83도까지 올라갑니다. 구름도 약간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7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뉴욕 증시 대폭락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유럽발 재정위기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4일 다우존스 지수가 5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의 추가 폭락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12,000선이 무너진 이래 3일 3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했으나 하루 만에 대폭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 역시 낙관적이진 않다는 보도입니다. 정부가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는 한 경기 회복은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서브웨이 전철 무임승차 과태료가 500불로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시 전철 무임승차 과태료 얘기죠. 현재 $100인 무임승차 과태료를 $500로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뉴욕주 상원이 밝혔습니다. 그 과태료 미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현재 $50에서 $10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무임승차는 1,850만 건에 달했지만 경찰이 발부한 티켓은 12만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취업비자를 쉽게 받는다는 제목입니다. H-1B 쿼터 3분의 1만 소진됐다는데요.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이 쿼터를 크게 밑돌면서 일단 스폰서를 구해 신청만 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H-1B 신청은 22,700건으로 연간 비자 할당량 6만 5천 개 중에 3분의 1 정도가 소진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약 1,100개가 발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3월 말까지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베이사이드, 한인들도 많이 살고 중산층 거주지인 베이사이드 치안이 빨간불이라는 제목입니다. 빈집털이가 78% 증가했고 중절도와 강도도 급증하고 있답니다. 지난달 24일까지 집계된 관할 111 경찰서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한 달 새 빈집털이가 총 16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가 늘었다는 얘기고요. 중절도는 34건이 발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강도 사건도 6건으로 30%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퀸즈 지역 절도 전담반은 과거 베이사이드를 무대로 활동하다가 와해된 적이 있던 절도 조직이 재건되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검은 목요일 증시 대폭락, 더블디 우려 확산, 다우 512% 내려갔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이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더블디 우려와 계속되는 유럽의 재정 위기가 뉴욕 증시를 초토화시켰다는 얘기고요. 안전자산에 투자가 몰려서 미 국채 가격은 급등했고 금값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서 온스당 $1,680를 돌파하기도 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메디케이드 처방약 구입이 10월부터는 좀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이군요.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10월부터는 아무 약국에서나 처방약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10월 1일부터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HMO 보험사가 있죠. 거기서 지정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약을 구입할 때 메디케이드 카드가 아니고 HMO 보험사에서 제공한 약국형 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경우 자신의 보험사에서 기존 약국을 커버하지 않으면 처방약 변경은 물론이고 약국 변경도 불가피한 전망이라고 합니다. 1년여 비어있던 뉴욕 한인회관 1층 세입자를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16개월 만에 적자 벗어날 듯하다는 내용인데요. 대형 세탁업소의 입주가 유력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한인 대형 세탁업체와 한인회관 1층 공간임대에 대한 가계약을 맺고 현재 구체적인 리스 조건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임대료는 약 $2만 정도이고 리스 기간은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세입자는 맨하탄에서 여러 개의 그 드라이클리너 업소를 운영 중인 한인으로 약 6,000 스퀘어 피트에 달하는 한인회관 1층의 드라이클리너와 런드로맷을 병행하는 종합세탁소로 꾸미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아시안 유권자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인유권자센터가 어제 주의회 청문회에서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진 변호사가 어제 그 청문회에서 뉴욕주의 아시안 인구는 142만 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시안 의원은 뉴욕주 상하원을 합해서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 단 한 명밖에 없다. 아시안 인구가 많은 지역의 선거구를 재조정하면 적어도 5개의 아시안 하원 지역구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금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유권자센터가 3일 포틀리 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지역 소기업 이용이 현명한 구매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역 상점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유권자센터가 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3일 포틀리 보로홀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했습니다. 뉴올리언스와 웨스트 미시건에서 2008년과 2009년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100를 지역 소기업에 사용하면 지역 사회에 돌아오는 경제적 가치가 $45지만 이를 체인점이 대형마트에 사용했을 때 얻는 경제적 가치는 $13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컨슈머 스펜딩에서 10% 정도만 여기 로컬 가게에서 사주시면 저희 지역 경제의 3배 이익이 되고 그리고 저희 잡을 새로 만드는 한 몇천 가지 자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젠트를 하고 이제 뉴저지에서 여러 군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만날 예정입니다. 현재 팰리세이즈 팍 브로드 에비뉴 상가는 115개 상점 중 17개가 비어있어 15%의 공실률을 기록했고 해킨색 메인 스트리트도 17%의 상점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I fundamentally agree with the proposition that they make, which is that local businesses need to be supported. And that the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governmen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other means should take steps to do as we try to do in Fort Lee, but I'm reminded that we could probably do more. 한인 유권자센터 프레젠테이션 발표자 인턴 학생은 지역의 작은 소기업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는 실정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가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순위에서 타 지역 카운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뉴저지주 카운티 중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모리스 카운티와 헌터던 카운티에 이어 버겐 카운티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한인들도 역시 버겐 카운티로 이사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많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면, 교통면 또 그래서 앞으로도 버겐 카운티의 그 삶의 질의 그 수준은 앞으로 계속 더 임프루브 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뉴저지주 21개 카운티당 최소 100여 명 이상을 선정해 교통체증, 인종관계, 지역안전 등을 설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카운티 평균 21점의 버겐 카운티는 34점을 기록해 조사에 참여한 버겐 카운티 주민의 85%는 버겐 카운티 거주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의 인종별 삶의 질 평가에서는 아시안이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백인이 26점, 히스패닉 21점, 흑인 3점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8월 10일 기금모금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4일 원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 활동 내역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일 열릴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및 주요 추진 사업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날 브롱스에 있는 펠랑 스프릴라 골프장에서 뉴욕 한인회 주최 골프대회가 개최됩니다. 비행기표 석장에 많은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동포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동포들에 탄압된 그런 모임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18홀 2개의 골프 코스를 대여했으며 3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비행기표 등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이날 개최될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가 즐거운 시간이 되며 동포들의 단합된 모임과 각종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뉴욕 한인회는 오는 15일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등 각 단체들과 동포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66주년 광복절 경축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며 같은 날 퀸즈 크로싱에서는 뉴욕 한인회 보건위에서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함께 열립니다.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4주에 걸쳐서 8번의 소기업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과목은 여러 가지 법률, 세무, 회계, 보험, 재정, 또 성공 사례를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 우리 동포사회의 주종목인 소기업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예정입니다. 한창현 회장은 동포사회의 소기업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경제적인 도움에 이바지하고자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4주 동안 소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상법, 노동법, 세금 및 회계 등 강좌와 각종 성공 사례 소개로 진행되며 인원 제한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MK뉴스 황영상입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